자, 이 빌드에서의 핵심은 마나랑 생명력 통을 많이 키워서 레스피스를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섬뜩한 충전기랑 물질보다 정신을 찍어서 생명력 대신에 피해가 마나에 먼저 들어가게끔, 마나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마법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 번개 피해를 획득하게 됩니다. 번개 개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법봉에도 개인을 3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개인 피해는 충분히 획득이 됐죠. 레스피스 구체에서 주문 피해를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치명타 명중 확률 2줄 이렇게 획득을 해요. 그러면은 치명타 확률, 개인 피해, 주문 피해 이렇게 3가지가 잘 맞물려서 굴러가겠죠. 빌드 자체가. 그래서 마법봉은 개인 3개, 냉기 주문 스킬 레벨 5짜리,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면 4짜리 쓰셔도 됩니다. 4짜리. 그리고 시전 속도가 붙어 있으면 좋은데 또 여유 안 되시면 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치명타 명중 확률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위에 이제 룬을 주문 스킬 레벨 룬 말고 치명타 명중 확률 룬을 넣어주시고, 주문 투척이 들어가 있는 결투 마법봉 요게 필수입니다. 요게 있어야지 여기 이렇게 스킬이 활성화가 돼요. 그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마법봉은. 그리고 레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레스피스 자체가 생명력의 6%를 추가 소모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쓰게 되면은 소모량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저 옵션을 없애고 마나 최대치 100당 치명타 명중 확률이 들어간 이 아이템을 구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물론 타락해서 주문 피해가 7로 바뀌어 있는 걸 구하시면은 금상첨화예요.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치명타 명중 확률이랑 주문 피해 요게 더블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빨간색 2줄, 파란색 2줄 이렇게 칼란드라 2개, 3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거를 구하셔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구는 우두머리의 울부짖음. 정신력을 인챈트 돼서 위에 지금 내가 5가 남죠. 5가 남으니까 목걸이랑 잘 보시고 285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랑 2개 해서 285에 디알라의 갈망까지 있어야지 이 세팅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에는 효과 범위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갑옷은 에너지 보호막이 최대한 높은 거에 저항 많이 붙어있는 거, 그런 거 쓰시면 되고, 우리 블러드 메이지는 에너지 보호막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명력의 통이 커지죠. 그리고 섬뜩한 충전기를 찍어놨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 보호막이 마나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호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장화는 이동속도 베이스에 생명력 최대치랑 마나 최대치, 그리고 저항들 이렇게 붙어있는 거 구하시면 돼요. 반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제작하는 방법은 그냥 건너뛰고, 생명력 최대치, 마나 최대치, 그리고 최대 마나 퍼센트 증가 이렇게 3개는 고정으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전 속도를 붙이든 모든 온서 저항을 붙이든 아니면 뭐 부족한 카오스 저항 뭐 이런 걸 붙이든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시전 속도가 빠지더라도 저항을 좀 잘 맞춰주시는 방식으로 세팅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반지 한쪽은 그렇게 착용하고 있어요. 모든 온서 저항에 카오스 저항 이렇게 붙여놨죠. 그리고 장갑은 신의 아이코를 쓰고 있는데 원소 약화에다가 혹독을 껴놨어요. 모든 개인 피해,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화염, 냉기, 번개 피해로 획득, 이 옵션들이, 그리고 대마법사에 있는 추가 번개 피해까지 전부 다 냉기 개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소 약화로 때리게 되면 몬스터가 얼겠죠. 이 신의 아이코를 끼게 되면 이 이동 불가라는 게 동결도 포함이 돼요. 원래는 100%가 동결 축적이 돼야지 애가 동결에 걸리는데 이 장갑을 끼면 50%만 축적해도 동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결이 걸리게 되면 받는 피해가 증폭이 돼요. 만약에 저항이 부족하거나 치명타 확률이 부족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굳이 이 장갑을 처음부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헤드헌터가 강제되는 건 아니에요. 원하시는 거 쓰셔도 돼요. 저항이 부족하시면 이런 거 쓰셔도 되고, 그리고 목걸이는 정신력이 더블로 붙어 있는 거,
무조건 정신력이 더블로 최대한 높게 붙어야 되겠죠. 1티어 1티어 그리고 주문 스킬 레벨 요거 3개만 보고 사시면 돼요. 이제 여유가 되시면 생명력 최대치 붙어있고 퍼센트 증가가 붙어있는 거 이런 거를 구매하셔서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2번 무기 세트에는 차인벨 지팡이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호신부는 통과을에 고음을 쓰고 있어요. 고음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이 증가되고요. 피해가 감소됩니다. 피해가. 생명력이 이제 펌핑이 되면은 우리 레스피스 효과도 증가가 되니까 주문 피해도 늘어나고 치명타 명중 확률도 늘어나고. 하나는 돌 호신부랑 해동 호신부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플라스크는 원하시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저는 즉시 회복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스킬 설명드릴게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이제 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표 참고하시길 바라고 중요한 것만 설명드릴게. 이 주문 투척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넣게 되면은 이 치명타 시전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스킬의 시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스택이 쌓이게 돼요. 스택이 쌓였을 때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거를 스킬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눌러서 써야 되는 스킬이긴 하지만 마우스 매크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키보드 오른쪽 편에 넘버락 키보드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눌리게끔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터넷에 따로 검색하셔서 쓰시길 바라고 여기에는 살아있는 폭탄을 넣어주셔야 돼요. 살아있는 폭탄은 화염 주입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먹게 되면은 우리 혜성이 화염 주입을 먹으면서 DPS가 엄청나게 뻥튀기 돼요. 2배 이상. 그래서 화염 주입을 생성하는 살아있는 폭탄을 넣어주셔야 되고 이제 점화도 걸게 되는데 점화가 걸리게 되면은 중재자의 점화 이 보조잼을 넣어주게 되면 원소 집정관을 획득하게 됩니다. 원소 집정관 같은 경우에는 원소 피해가 증폭이 돼요. 그리고 원소 약화에는 노이들의 파멸 같은 경우에는 적이 이제 저주를 밟게 되면은 이게 폭발하면서 여기 있는 카오스 피해를 주게 돼요. 카오스 피해를 주게 되는데 혹독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카오스 피해에 대한 추가 피해가 냉기 피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냉기 피해로. 개인 피해를 보시면은 얼핏 봐도 100%가 넘어버리겠죠? 요거까지 다 하면 그러면은 기본 카오스 피해를 가지고는 있지만 얘는 거의 냉기 피해가 훨씬 더 세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탈루이 사열을 넣어줬어요. 아탈루이 사열을 넣어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독을 넣었을 때 모든 개인 피해가 냉기 개인으로 바뀐다 그랬죠. 아탈루이 사열로 얻는 물리 개인 역시 냉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패시브에 찍어놓은 이런 원소 피해 증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탈루이 사열에 있는 물리 피해는 효과를 못 받죠. 근데 이 원소 약화에 혹독이랑 같이 넣게 되면 이 효과도 받을 수 있겠죠. 3일체는 원소 피해를 증폭시키는데 이걸 만약에 치명타시 시전에 넣어놓게 되면 여기에는 혹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효과를 못 받아요. 그래서 원소 약화에다가 아탈루이 사열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 아탈루이 사열은 이 생명력 전환과 똑같이 마나 소모를 생명력으로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소 약화에는 연속 주문을 넣어서 이렇게 한 번 더 2개가 따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범위를 증가시켜주는 보조잼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세팅을 개편하면서 사파이어 주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효율 대신에 피해가 증가되는 이런 북극성 같은 걸 넣어도 괜찮습니다. 북극성을 넣게 되면은 원래는 로이드리의 이제 피해량이 DPS가 16만인데 여기다가 북극성을 넣으면 21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세지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맞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효율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명타시 시전에는 혜성을 2개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생명력 전환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원소 약화랑 똑같이 연속 주문 넣어주고 효율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신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5를 맞춰주신 상태에서 이 디알라의 갈망이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치명타시 시전이랑 대마법사, 마나 잔류물, 3일체 이렇게 4가지를 쓰실 수가 있어요. 3일체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원소의 공명을 채워야 되는데 몬스터를 때릴 때 가장 강력한 피해에 따라서 그 공명이 차게 됩니다. 원래 여기다가 혹독을 안 넣게 되면은 이 공명을 채울 수가 없어요. 번개 공명밖에 안 차. 왜냐면 지금 우리가 대마법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번개 개인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나머지 피해가 높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체를 썼을 때 혹독을 안 쓰면은 피해 증폭을 많이 챙길 수가 없어요. 블러드 메이지 어센던시에서 활력 착취 이거는 무조건 찍어야 되고 살점 가르기로 치명타 명중 확률을 15%로 지롱 세킹 이거 찍어야 됩니다. 일단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올라가서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죽지 않는 증오, 무궁한 주얼, 요거를 피해 희생이 각인된 걸로 쓰셔야 되고, 여기다 테크로드 요렇게만 치시면은 여기 옵션이 나옵니다. 그냥 누르고 검색만 누르면은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옵션이 한 줄 더 붙어있는 거, 이런 거, 지능도 부여, 이런 걸 구매하시면 더 좋긴 한데, 사서 그냥 띄우셔도 괜찮습니다. 요게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비전 쇄도 획득을 찍어줍니다. 찍어준 다음에, 이 혈액술의 의식을 찍게 되면은, 비전 쇄도가 이제 있을 때, 원래는 만화 재생 속도를 증폭시키는데, 생명력 재생 속도를 증폭을 시켜요. 원래 이제 저 방금 찍어놨던 이 과정들이 없으면은, 스킬을 썼을 때, 생명력이 차지 않습니다. 고정이 돼요. 그냥 이 생명력을 채우려면은 우리 블러드 메이지에 이제 흡수를 사용하거나, 흡수를 사용하려면 적을 맞춰야 되겠죠. 적을 맞추거나 물약을 먹어줘야 돼요. 물약을 먹어줘야 돼. 근데 요걸 찍게 되면 스킬을 사용할 때 생명력이 찹니다. 이제 재생량이 중첩이 돼요. 이제 비전 쇄도를 획득하면은 생명력 재생 속도가 증폭이 된다 그랬죠. 지금은 몬스터를 안 때렸기 때문에 비전 쇄도를 획득을 못했죠. 근데 플레이할 때는 비전 쇄도가 획득이 되니까 지금 차고 있는 이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찬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를 되게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계속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처럼 생명력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걸어가면서는 계속 못 쓰겠죠. 물약을 계속 먹으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효과 범위를 전부 다 찍었었어요. 그래서 포인트 소모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에서 좀 회의감을 느꼈다 그래야 되나? DPS를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부분, 유틸적인 부분을 자꾸 챙기다 보니까 DPS가 너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주얼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효과 범위 증가랑 저주 효과 범위 증가, 요거를 전부 챙긴 주얼을 5개를 박아줬어요. 이제 위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문 치명타 명중 확률, 치명타 명중 확률, 그리고 치명타 피해 보너스, 주문 치명타 피해 보너스, 요 옵션들이 제일 좋긴 한데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대체로 한 2 정도 빠져있고요. 효과 범위는 다 만땅은 없습니다. 만땅은 없어. 주얼을 5개를 이거를 다 차게 되면은 투구에다가 효과 범위를 이렇게 넣게 되면 원소 약화의 범위가 4.9m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벌어지는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만약에 4.9m가 안 맞다 그러면은 허리띠를 이거를 하나를 구매를 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99% 증가? 99%로 검색을 하셔서 100%는 비싸니까 한 2디바인 정도 하거든요. 요거로 구매를 하셔서 여기다가 범위 증가를 하나 더 박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쓰게 되면 또 좋은 게 그 소모 효율 룬을 하나를 또 박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헤드헌터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사냥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빠른 사냥용이고 그걸 끼면은 편한 사냥이 될 거다. 요렇게 생각합니다. 제어된 변형 다이아몬드 이거 하나 필요합니다. 중간 반경에서 좁은 반경, 요거는 모든 원소장 최대한 마이너스 수치가 낮은 걸로 구매를 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3개, 좋은 거 3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치명타에 관련된 거 다 찍어주고, 여기 보시면 효율적인 명문이 하나 찍혀 있어요. 효율적인 명문을 하나 찍어줘야지 285 디알라의 갈망까지 있을 때 그때 이 세팅이 마무리가 됩니다. 무기 세트 1번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에 관련된 거 요런 거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저주에 관련된 거, 그리고 2번 무기 세트 같은 경우에는 범위 증가를 찍어주시던지 지속시간 증가 이런 걸 찍어주시던지, 2번 세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의 부적밖에 안 쓰고 있어요. 힘의 부적의 범위를 증가시켜준다, 아니면 지속시간을 증가시켜준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녹색 줄이 지금 2번 세팅이니까 98레벨이 되셔야지 저랑 똑같이 찍으실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여기 3개 중에서 이제 빼시면 됩니다. 97레벨이면 이거 하나 빼시고, 98레벨이면 아니 96레벨이면 이거 하나 또 빼고, 95면 이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세팅 잘 하셔가지고 재밌는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이따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꿈들 꾸시고, 내일 시간 되면 또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